최고위원 보궐선거 얘기. 벌써 12시 반이네. 조금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예. 최고위원 보궐선거 11월 11일 보궐선거가 지금 일정이 잡혔죠.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말로만 그 정청래한테 욕하지 마시고 욕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가 가가지고 선거로 투표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랜만에 요것 좀 해드릴게요. 그죠? 지금 최고위원회 3명이 이제 최고위원 3명이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를 해가지고 최고위원회 구도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친털이 3명이에요. 그래서 정청래, 서삼석, 박지원 이렇게 3명이 친털이고 친청이고 그다음에 친명이 3명입니다. 김병기, 이현주 그리고 황명선 그래갖고 3대3이에요 지금 최고위원회 구도가 3대3인데 우리가 3명을 더 뽑아야 돼요. 전현희, 김병기, 한준호 3명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3명을 더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이제 그 의사 결정 기관은 과반수 의결로 하죠. 예, 과반수 의결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대3이니까 3대3인데 친명이 이쪽인가? 예. 친명이 과반을 넘으려면은 몇 명이 3명 중에 몇 명이 당선이 돼야죠? 여러분? 다음 보궐선거 때 우리가 3명을 뽑아야 되는데 3명 중에 몇 명이 당선이 돼야 친명이 과반이 넘습니까? 9명 중에 친명이 몇 명이 더 돼야 과반이 넘을까요? 예? 2명이죠, 여러분. 2명. 예, 2명이 당선되면 과반이 넘어요. 물론 이제 셋 다 당선되면 좋죠. 근데 이제 2명만 당선돼도 사실 셋이나 둘이나 차이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과반만 넘으면 되는 거잖아. 6대3이나 5대4나 똑같은 거예요. 그 의미 차이가 없어. 그지? 어차피 표결하면은 5로도 이기고 6으로도 이기잖아. 그러니까 2명만 더 하면 되는 거예요. 2명만. 2명만 더 하면 된다. 3명이 다 되면 기분은 좋은데 의미 차이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5대4나 6대3이나 똑같은 거다. 그러면은 우리가 최소한 3명이 돼야 된다. 2명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최고위원 이제 보궐선거에서 친명 2명이 되면은 정청래는 의결권을 못 갖는 거예요. 예, 정승은님 손가락 수업 수강료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것도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거 유치원 방송을 조금 합니다. 그래서 2명만 당선이 되는데 다면 되는 거예요. 2명만. 그런데 지금 이제 친명 쪽이라고 확실하게 본인이 선언을 하고 출마를 한 사람이 지난번에 이제 부산시당 위원장 출마를 했다가 컷오프가 됐어요. 근데 그게 친명이란 이유로 컷오프가 된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제 논란이 벌어졌는데 아무튼 부산시당 위원장으로 출마한 유동철 후보가 더민주혁신회의의 상임의장이에요. 그래 이거는 확실히 친명이지, 그지? 더민주혁신회의가 친명 외곽단체니까 더민주혁신회의의 상임 의장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유동철 후보는 친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건태 후보는 출마 기자회견 할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박찬대 의원, 그 다음에 한준호 의원 등등등 친명 의원들이 쭉 같이 서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박찬대가 점 찍은 사람이에요. 박찬대 픽이야. 이건태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태 의원도 역시 친명이죠. 요 두 사람이 당선이 되면은 정청래는 바지 사장이 되는 거예요. 바지 사장. 그 반대로 또 정청래가 2명을 당선시키면 2명 이상을 당선시키면은 정청래가 당의 주도권을 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당대표 선거는 2명 싸움이에요. 2명 싸움. 2명을 누가 가져가느냐. 친명이 2개를 가져가느냐. 친청이 2개를 가져가느냐. 여기서 승패가 갈리게 된다. 그래서 보시면은 문정복, 이성윤 오늘 이제 출마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최고위원 보궐선거 명청대전 열린다. 그래서 문정복이 이분이에요. 파란 이미자.
예, 파란 이미자. 상당히 어떤 그 정복자의 느낌이 확 드시죠. 예, 제가 외모를 가지고 뭐 이러면 안 되는데 외모가 이제 하여튼 상당히 강력하신 이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 이 문정복 의원. 요 분이 지금 사무부총장인가요? 예, 사무부총장인가 그렇죠. 조직 강화특위, 조광특위 위원장이에요. 요 사람이 확실히 그죠? 친청으로 봐야죠. 이제 정청래 체제의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성윤 의원은 선거 때부터 정청래 쪽에 딱 붙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 두 사람이 지금 출마를 한다는 겁니다. 요 두 사람이 이제 출마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 문정복 의원이 기자들 앞에서 출마 의사를 밝혔어요. 그래서 문정복은 이제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했고 17일까지 후보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후보 등록을 하게 되는데 15일부터 17일까지 후보 등록을 하게 될 텐데 아마 그 전에 다른 후보들도 출마 선언을 하게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근데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정복, 친청 문정복이라고 나오죠. 친명계 후보 겨냥한 듯 천둥 벌거숭이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기자들 앞에서 했어요. 이게 이제 정도님, 저도 수업료 밀렸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이게 할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내가 하소연할 게 있는데 최고위원 선거에 나가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되겠다. 당에 들어온 지 2년도 안 됐는데 공직 당직도 못 맡은 천둥 벌거숭이한테 언제까지 당이 끌려다닐 거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이제 그 유동철 위원장을 언급한 게 되는 거죠. 공직 당직을 못 맡았다. 공직 당직을 못 맡은 사람 이게 누굽니까? 공직 당직을 못 맡은 사람이 한 명밖에 없잖아요. 이건태 의원은 공직을 맡았고, 그럼 이건 유동철 후보를 공개적으로 저격한 거밖에 안 되잖아. 천둥 벌거숭이 언제까지 당에 끌려다닐 거냐? 그 당직이 벼슬이에요? 공직이 벼슬입니까? 그리고 이게 청래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이거 입이 가벼운 거. 저게 의원들, 기자들 불러놓고, 같은 당의 동지에 대해서 저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천둥 벌거숭이니,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된다느니. 지금 유동철 후보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좀 연배가 있죠? 제가 이거 한번 좀 볼게요. 제가 아까 확인해 보니까 문정복 의원은 67년생이더라고. 그 액면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이상 돼 보이시는데 조금 노안이세요. 67년생이더라고. 아, 동갑이네. 두 분 다 노안이시네. 제가 유동철 후보가 더 나이가 많지 않을까 이러고 봤더니 67년생 동갑내기예요 또. 근데 좀 나이도 드실 만큼 드신 분들이 버르장머리니 이런 말을 기자들한테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뭐 갈라치기 하지 말라고 뭐 지금 뭐 털레반들이 난리를 치고 있던데 벌써 갈라치기를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최고위원 보궐선거 일정을 일단 확인을 좀 해드릴게요. 15일부터 후보자 등록을 합니다. 자, 이렇고요. 지금 보시면은 일정이 내년 11월 11일에 열리는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접수, 합동연설회, 합동방송 토론회 등의 일정이 지금 공유가 됐고요. 18일에 17일까지 후보 등록을 하고 예비경선 후보자 연설 설명회가 진행이 되고요. 23일 예비경선 합동연설회,
24일 예비경선 투표, 그 다음에 26일 본경선 합동토론 설명회, 이건 후보자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일에 1차 합동토론회, 그리고 5일과 7일에 2차, 3차 방송토론회가 진행이 되고요. 본경선 합동연설회는 11일 날 본투표와 이제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투표는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예요. 이게 이제 당원대회에서 최고위원 선출할 때하고 좀 규정이 다르죠. 그래서 중앙위원이 이제 50%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권리당원은 이제 50%가 들어가게 되고요. 1인 1표예요. 1인 2표예요. 예. 투표 한 번에 후보 2명을 지명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2명한테 투표를 할 수 있어요. 1인 2표제가 됩니다. 그리고 예비경선은 7명 이상일 때 예비경선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예비경선이 진행될지 안 될지, 예. 예비경선이 지금 진행될지 안 될지는 좀 확실치가 않아요. 지금 현재까지 이제 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이 친청 쪽에 문정복, 예, 그 이성윤, 두 사람이 지금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친명 쪽에 이건태, 유동철 후보가 이미 출마 의사를 밝혔어요. 그리고 친청 쪽에 이모경 의원이 이쪽이죠. 예, 이모경 의원이 출마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김한나 서초위원장일 겁니다. 김한나 위원장이 또 출마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친명 쪽에는 지금 2명 나왔고, 그 강득구 의원이 이제 출마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7명이 되죠. 그래서 김한나 위원장까지 출마를 한다라면 7명이 되는 거고, 김한나 위원장이 출마를 안 하면은 3대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비 경선 없이 바로 본 경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선거 일정이 잡히게 되고, 자, 문제는 이거예요. 예, 이게 이제 문제는 이건데, 2명을 당선시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2명을 당선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유동철, 이건태, 그리고 강득구 후보가 출마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태, 유동철 후보는 이미 출마를 했고, 그 다음에 강득구 의원이 출마를 하면 3명이 돼요. 근데 우리는 2명한테 투표를 할 수 있어. 2명한테. 2명한테 투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3명이 되면은 표가 분산이 되죠. 예, 표가 분산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은, 자, 지금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 박찬대 의원이 38%를 받았어요. 38%를 받았기 때문에 1인당 2표를, 예, 정승은님, 요건 오늘의 11조 바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거 또 길어지네요. 12시 반에는 끝낸다고 했는데 12시 40분이 좀 넘었네. 이게 좀 복잡한 문제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 강득구 의원이 출마를 안 하면은 38%씩 받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100분율로 나눠야죠. 그러면 여기 이쪽에 2명이 나오면, 2명만 나오면은 19% 정도를 받죠. 한 명당. 예? 그러니까 박찬대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이 다 이건태와 유동철을 찍는다, 친명들이. 그러면은 19%씩 받는 거예요. 2표씩인데 이제 100분율로 나누면은 38%씩 받는 건데, 이걸 반을 나눠야지. 예, 그러면 이제 19%씩 받는 겁니다. 근데 이쪽에 2명이 나오면, 2명이 나오게 되면은 저번에 정청래가 60%를 받았기 때문에, 그죠? 정청래가 가져간 걸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겁니다. 보수적으로 보면은 30%씩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60%를 가져가면은 30%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20대 30으로 우리가 지죠. 2대 2로 붙으면 20대 30으로 우리가 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앙위원 투표가 있어요. 중앙위원 쪽에서는 친명 쪽이 더 많을 것이다라는 게 이번에 1인 1표제가 부결되면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0, 30이 나오더라도 중앙위원 투표에서 친명 쪽이 더 표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대 2로 붙으면 친명 쪽이 2명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그런데 만약에 한 명이 더 나오면, 그리고 이쪽이 두 명이 나오면, 친명 쪽에서 세 명이 나오고 이쪽에서 친청 쪽에서 두 명이 나오면, 그럼 두 명이 무조건 되죠. 그죠? 이쪽이 표가 갈라지니까 친명 쪽이 무조건 되는 거 아니야, 두 명이. 그죠? 그리고 이쪽이 세 명이 되면, 세 명이 돼도 이쪽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친명 쪽이, 친청 쪽이. 그래서 현실적으로 놓고 볼 때 세 명이 다 당선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세 명이 출마해가지고 친명 쪽이 세 명이 다 당선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고, 두 명만 당선된 게 현실적이다. 예. 왜냐하면 친청 쪽에서도 몰빵을 할 거 아니에요. 한쪽으로. 한쪽으로 몰빵을 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명은 무조건 된다고 봐야 돼요. 한 명 이상은. 그럼 최대한 친명 쪽이 두 명이 되려면은 후보가 세 명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저쪽에서 이쪽이 두 명 나왔는데, 친명 쪽에서 두 명이 나왔는데 친청 쪽에서 이모경까지 나와가지고 세 명이 나오면 이거는 걱정이 없죠. 그죠? 두 명이 무조건 되는 거지. 저쪽이 표가 분산되니까 두 명이 무조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제 판단에는 이번에는 두 명만 나가야 된다. 왜냐? 세 명이 당선되나 두 명이 당선되나 전략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번 최고위원들은 임기도 뭐 6개월밖에 안 돼요. 6개월밖에 안 되고, 이번에 친명 쪽이 출마하는 이유가 친청 쪽을, 정청래를 견제하기 위해서 출마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명을 확실히 당선을 시켜서 5대4를 만들어 놓는 게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면은 후보가 분산이 돼버리면, 안 그래도 지난번 당대표 선거에서 친명 쪽에 표가 적었는데 분산까지 돼버리면은 저쪽이 두 명인 친청이 두 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게 그나마 순회 경선을 하면 지역별로 득표율이 나오는 걸 보면서 우리 유권자들이 좀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11일 날 하루에 다 끝내야 돼요. 그래서 어느 후보가 얼마큼 나올지를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세 명이 나오면은 누구한테 표가 집중될지를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당원들에게, 제가 예전에는 그 당원대회 할 때 뭐 누구하고 누구 찍자, 뭐 이현주하고 뭐 누구를 찍자, 뭐 이런 걸 많이 했었잖아요. 그건 순회 경선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매번 득표율을 보면서 작전을 짜가지고 그 다음 순회 경선 때, 그 다음 주에 전략을 바꿔가지고 표를 이제 집중시켜서 좀 저조한 후보를 끌어올리고, 예, 좀 여유가 있는 후보는 표를 좀 빼고, 이래서 조정이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원샷으로 끝난다고. 11일 날 투표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작전을 쓸 수가 없어. 이번 보궐선거는 복잡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안한 얘기지만 강득구 의원은 안 나오는 게 맞다. 지금 나오면 안 된다. 이제 강득구 의원은, 그러니까 본인이 늦게 출마 선언을 한 게 본인의 잘못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득구 의원이 지금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죽 서서 개주는, 어차피 이번 보궐선거는 정청래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지 본인들이 어떤 정치적 경력을 쌓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강득구 의원은 어쨌건 이제 그 선수를 못 쳤으니까, 유동철 후보하고 김건태 후보가 빠르게 움직였으니까 강득구 의원은 이번은 쉬시고, 다음 당원대회 때 또 김민석,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김민석 총리하고 가까우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출마를 하실 때 강득구 의원은 저는 그때 이제 수석 최고위원에 도전을 해서 김민석 총리를 좀 보좌하는 이런 역할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요즘 복잡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예? 제가 이건 좀 부탁을 드리려고 좀 길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 강득구 의원이 제 방송을 뭐 보실런지 어쩔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쉬시는 게 맞다. 만약에 이번에 강득구 의원이 뒤늦게 출마 선언을 해서 3명이 나가게 돼가지고 정청래 쪽에서 2명이 어부지리로 되고, 예, 한 명만, 친명 쪽에서 한 명만 당선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그 정치적 책임은 강득구 의원이 다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앞으로
정치적 커리어를 쌓아가는데도 제가 볼 땐 긍정적 결과가 안 나옵니다. 예? 왜냐하면 뒤늦게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거 뭐 강덕구 때문에 표가 갈려가지고 졌다라는 얘기가 나중에 그 최고위원 투표 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본인이 최고위원이 되더라도 욕먹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무리하게 이번에 저는 나올 필요 없고 어차피 뭐 6개월짜리 최고위원 정청래를 잘 견제해서 지방선거를 잘 치를 수 있는 정청래가 지방선거 공천 가지고 장난질 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데 좀 더 집중을 하고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덕구 의원은 이번에는 좀 쉬시는 게 어떻겠나. 이미 뭐 출마 선언 하신 분들이 접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좀 어렵잖아 인간적으로. 출마 선언 했는데 갑자기 이쪽에 좀 전략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판단할 수 없으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에 2명이 출마를 하고 이건태, 유동철 후보가 이미 출마 선언을 했으니까 2명이 출마를 하면은 이런 복잡할 게 하나도 없죠. 1인 2표가 되기 때문에 1인 2표기 때문에 무조건 2명한테 집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친명 쪽은. 반정청래 쪽은 무조건 2명한테 집중을 해서 투표를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뭐 복잡하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건태, 유동철 찍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저는 2명은 확실히 들어간다고 봅니다. 2명은 확실히 들어간다. 왜냐면 다 집중되고 중앙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유리하기 때문에 저쪽에서 2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이성윤과 문종복 저는 친청 쪽에서도 비슷한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이쪽에서 먼저 출마 선언을 하면은 뒤를 이어서 정청래 쪽에서 출마 선언을 하잖아요. 이쪽을 보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명 나오면은 정청래 쪽에서도 2명만 나올 거다. 그리고 이쪽에 3명 나오면은 그때 임종복이 이모경이 나오든지 이런 식으로 갈 거고, 만약에 강덕구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해버리면은 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완전히 그냥 시작 칼도 못 빼보고 지는 상황이 되는 거지. 칼도 못 빼보고. 강덕구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는데 저쪽에서는 문정복하고 이성윤만 나와버려. 이러면은 2개를 그냥 가져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이모경이 나온다고 페인팅을 해놓고 막상 강덕구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니까 자 이모경은 안 나와버려. 이래서 5명이 붙으면은 2명이 그냥 당선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문정복 아직은 털빠들이 많기 때문에 문정복, 이성윤이 당선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역적돼 버리는 거지. 강덕구 의원이. 그래서 저는 2명으로 끝내야 된다. 친명 쪽에서는. 2명으로 끝나서 2대2 구도로 가든지 2대3 구도가 되면 더 좋죠. 그죠? 2대3 구도가 되면은 2명은 무조건 당선이 되는 거지. 2명은 유동철, 이건태 후보는 무조건 당선이 되는 거고 2대2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어쨌건 양쪽 다 2명을 당선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2대2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우리 강덕구 의원님께서 전략적 판단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3명이 나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 짜라 투스트라다 TV님, 강덕구 일단 출마 선언하고 쟤들 3-4명 나오면 도중에 사퇴하면 되지 이렇게 써주셨는데 그 도중에 사퇴한 모양새 보기 안 좋죠. 그죠? 그럼 저쪽도 사퇴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럼 좀 장난스럽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진지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